바이오 분야 핫 이슈와 트렌드를 알아보는 카페비 코너입니다. 사이언스데이 바이오길라잡이 이성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다뤄볼 건가요? 글쎄 날씨가 굉장히 춥죠. 네. 이렇게 추울 때는 좀 사랑하는 연인이랑 같이 있으면 좀 덜 추울 텐데요. 네. 네. 우리 앵커들은 어떤가요? 저는 많은 질문에 대답을 했지만 이번 질문에는 노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요즘 아주 많이 춥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뭐 대충 알 것 같네요. 네. 근데 발렌타인데이도 곧 오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벌써 발렌타인데이가 이렇게 성큼 다가온지 몰랐어요. 제가 요즘 많이 추워서 몰랐나 보네요. 이렇게 발렌타인데이 하면 사실 빼놓을 수 없는 게 초콜릿이잖아요. 그렇죠. 이 초콜릿이 달콤함의 뭐 끝판왕이기도 하고 우리가 네. 이제 뭐 고산을 오를 때는 당을 보충하기 위해서 먹는 굉장히 고마운 맞아요. 음식이잖아요. 네. 근데 이 초콜릿이 우리가 먹지 못하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초콜릿 나무, 카카오 나무가 멸종 위기에 처해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초콜릿은 초콜릿 콩을 원료로 만드는데 네. 이 초콜릿은 그 카카오 열매 속에 들어가 있어요. 네. 카카오 열매는 당연히 카카오 나무에서 네. 맺히는 열매겠죠. 네. 근데 이 카카오 나무가 주로 열대 지방에서 자라는데 이 카카오 나무를 병들게 하는 곰팡이나 네. 바이러스도 이 열대 지방에서 굉장히 잘 자라요. 그러니까 이 곰팡이로 인해서 이 카카오 나무가 없어질 수도 있다. 한 2050년쯤이면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정말 슬픈 전망인데요. 멸종 위기에 처한 별로 안 슬픈 것 카카오 같아요. 나무 아닙니다. 그 달콤한 초콜릿 좋아하는 분들 정말 초콜릿 엄청 많잖아요. 좋아하거든요. 이게 네. 멸종 위기에 처한다고 하면 슬퍼하실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이 멸종 위기에 처한 카카오 나무를 그러면 바이오 기술로 좀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주목하는 게 유전자 가위 기술이거든요. 우리가 뭐 네. 유전자 가위는 많이 다뤘지만은 이 미국 UC 버클리 연구팀은 이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멸종 위기에 처한 이 카카오를 구하겠다. 뭐 이런 프로젝트를 선언을 했어요. 네. 한마디로 뭐 초콜릿 구하기 프로젝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병이나 해충의 저항성을 띠는 카카오 나무를 만들겠다 뭐 이런 건데 사실 이 병이나 해충의 이제 저항성을 띠는 것은 그 유전자 변형 식품 GMO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유전자 가위 기술을 적용해서 카카오 나무를 만들면 GMO와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인데요. 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초콜릿 프로젝트, 즉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만든 카카오 나무는 GMO가 아니에요. 이걸 이해하려면은 네. 이 GMO하고 이 유전자 가위 기술의 차이점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네. 뭐 카카오를 예를 들면 이 두 기술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목표는 같죠. 네. 이 카카오가 곰팡이균의 잘 저항성을 사용하는- 띠도록 네. 네. 목표는 같은데 방법이 틀린 건데 GMO는 그 저항성을 띠는 곰팡이균의 이런 유전자를 외부에서 도입을 해요. 주로 이제 세균에서 도입을 하고요. 네. 네. 유전자 가위 기술은 이런 외래 유전자를 도입하지 않고 그 카카오 유전자 자체를 건드려서 저항성을 띠게 만드는 거죠. 네. 인터뷰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GMO라고 하면은 그 예를 들어서 세균의 뭐 제초제 저항성 유전자를 콩의 유전자에 삽입을 해가지고 제초제를 뿌려도 이제 안 죽는 그런 그 콩을 만든 것이죠. 유전자 가위를 이용하면은 유전자를 정해놓고 그 부위만 변이를 일으켜주기 때문에 그 육종에 비해서 훨씬 더 빨리 원하는 그 품종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외부 유전자는 넣지 않고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유전자 가위를 만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육종의 결과물하고 구별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한 가지 방법을 설명을 하자면은 네.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이제 초콜릿의 원료가 되는 코코아는 상품성은 뛰어나지만 이 곰팡이균은 좀 약한 종이라고 본다면은 자연에는 좀 맛은 떨어지지만 이게 정성이 굉장히 큰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럼 애들의 유전자를 분석을 해서 네. 네. 그 유전자 염기설 그대로 원래 우리가 먹는 카카오의 유전자를 바꾼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같은 카카오 종의 유전자를 활용한 게 그렇죠. 유전자 가위 기술인 거고, 그리고 GMO 기술은 다른 외부 종의 네. 유전자를 활용한다는 거죠. 저희가 예전에 같은 종의 유전자를 활용하면 좀 부작용이 적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도 기억이 네. 좀 나네요.
그럼 저희가 유전자 가위 기술을 활용한 초콜릿 프로젝트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바나나 프로젝트도 있다면서요? 어, 이제 내용은 같아요. 이 바나나도 그 곰팡이균 때문에 이제 멸종 위기에 처했다 이런 거거든요. 아이고. 네. 그래서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해서 이 바나나를 뭐 구하겠다. 네. 뭐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은 어떤 툴을 이용하냐면은 이 곰팡이균이 이 바나나에 간염하기 위해서는 이 바나나 안에 어떤 특정 유전자가 필수적인 역할을 해요. 네. 네.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이 유전자가 있어야지 곰팡이균이 딱 이 바나나를 침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이 바나나 안에 있는 그 관문 역할의 유전자를 제거해 버리는 거죠. 네. 네. 그럼 곰팡이균이 간염할 수가 없겠죠. 그렇겠네요. 네, 바나나는 멸종되면 안 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인 것 같은데요. 근데 앞서서 그 유전자 가위 기술을 적용한 카카오 나무는 GMO가 아니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왜 다른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네. 이 GMO 논란의 어떤 핵심은 우리가 세균에서 어떤 유전자를 도입을 하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유전자 가위 기술은 이런 세균의 유전자를 도입하지 않고선 우리가 이제 형질을 전환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GMO 논란에서 좀 자유롭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실제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 유전자 가위 기술을 적용해서 만든 작물은 GMO로 규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인터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미 미국에서는 GMO와는 완전히 구분돼 갖고 유전자 가위 식물은 GMO의 어떤 규제 방식과는 다른 방식의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제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올해 상품화가 실제로 일어날 상황이고 그리고 뭐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바로 몇 주 전엔 유럽에서도 유전자 교정 작물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 상황 같은 것들이 훨씬 완화된 것들이 이미 어떤 정부 차원에서 발표가 되었고요. 이제 국내의 경우에는 이 유전자 작물도 여전히 이제 GMO로 본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보다는 다국적 농업 기업이나 이런 뭐 종자 기업들의 움직임이 활발할 것 같은데요. 이들의 동향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 다국적 종자 기업 뭐 1, 2위를 하는 기업들이 뭐 몬산토나 두폰 같은 기업들인데 네. 이들 네. 기업들은 이미 유전자 가위 기술을 다 도입을 해서 종자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네. 하고 있고요. 두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찰기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끈끈한 걸 높인 옥수수를 만들어서 네. 5년 이내 상용하겠다 뭐 이런 걸 발표를 했고 음. 바이오 업체 칼릭스트라고 있어요 미국에. 네. 이 회사는 이제 그 몸에 해로운 트랜스 지방인 제거한 그런 미 콩을 개발해서 올해 시장에 오. 선보이겠다, 올해 상용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그렇군요. 획기적이네요. 네. 이렇게 설명을 듣고 보니까 유전자 가위 기술이 그 GMO 유전자 변형 식물에 대한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유전자 가위 기술로 만든 작물은 우리가 육종으로 만든 작물하고 똑같아요, 사실상. 근데 이게 이제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가 GMO 논란에서 보듯이 만약에 이런 유전자 가위 작물이 시장에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사회적 합의 이런 게 또 있어요. 이건 또 네. 이제 기술적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어쨌든 원래 상태에서 변형을 주는 거니까 그리 간단한 이슈만은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이제 유전자 가위 작물, 뭐 GMO도 그렇지만 이거 다국적 종자 기업들이 주도를 할 거잖아요 앞으로. 네. 왜냐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GMO로 만약에 된다면은 그 규제 당국에 이거 안정성을 입증을 해야 돼요. 이게 뭐 통상 한 10년에 한 1,400억 정도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조그만 기업들은 들어올 수 없는 진입장벽이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유전자 가위 작물은 GMO가 아니잖아요. 네. 그럼 네. 이렇게 규모가 작은 바이오 업체들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럼 다국적 기업들은 별로 달갑지가 않죠. 시장이 네. 줄어드니까. 네. 네. 그래서 이게 좀 양날의 그런 검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럼 본인들의 그런 어떤 장벽을 지키고 싶어 하겠어요? GMO 논란 때문에 유전자 네. 가위 작물을 개발을 하고 이걸 상용을 하겠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시장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번 시간에는 그 멸종 위기에 처한 작물을 지켜주는 유전자 가위 기술과 그 유전자 기술이 GMO와 어떻게 다르고 또 대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